전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왕 사유가 우리 병사가 쏜 화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고 이제 기쁘게 전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근초광, 그러니까 평생의 라이벌 아닙니까?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심각해져요. 아, 그래? 또 한 명의 영웅이 졌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즐겁게 한국사 공부 같이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제가 즐겁게 수업하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 한국사 공부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제 강의 필기 노트의 특징, 어떤 분들이 보면 뭐 이거 누가 정리 못해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 판에, 저는 매번 한 강의를 딱 한 판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판에다가 이렇게 시기별로, 그것도 요 시기에 맞춰서 나온 것이고요. 고구려도 그렇고 그 다음 강 백제도 그렇고 그 다음 강 신라도 그렇습니다. 한 강에 한 판씩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여기에서 더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고구려 강의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들은요, 중앙집권 국가라고 해요. 이건 뭐 다른 말로 고대 국가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들의 나름의 특징이 있어서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발전 단계를 가졌었구나 정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왕위가 세습되었었다, 불교가 수용되었었다, 율령. 이 율령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법체제를 얘기해요. 법적 체제가 뭐 반포되었었다, 뭐 완성되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제 영토가 뭐 확장되었었다, 뭐 정벌 국가로서, 정복 국가로서 등장했었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나라, 바로 고구려.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기틀. 저는요, 여기 파트에 보면 우리가 뭔가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잠시 뒤에 보면 고구려도 분명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그래서 기틀을 어떤 형태로 닦아놨냐? 이건 뭐 고구려에선 태조왕, 백제에선 고이왕, 신라에서는 내무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전성기로 이어지죠. 이것은 백고신으로 가죠. 근초고, 장수, 진흥왕으로 가게 되는데 요 순서 대충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먼저 하나 보자면 전성기 때는 언제나 잘 나가면 왕따예요. 백제가 잘 나갈 땐 고구려랑 신라랑 좀 연합했었고요. 그러다가 고구려가 잘 나가거든요. 또 이들이 잘 지내요. 그러다 또 신라가 잘 나가면 또 이들이 연합해요. 그러한 하나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고구려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요, 졸본에서 원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국내성으로 이동했었고요. 그러다 평양성, 그러니까 남쪽으로 좀 내려간 것이죠. 대동강 언저리에 있는 바로 그 평양성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장수킹입니다. 장수킹, 장수왕 먼저 봐주시면 좋겠고, 자, 혹시 제가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는 금화왕이 해모수와 사랑했었던 유아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래서 너 좀 와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배가 막 불러옵니다. 임신을 한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알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몽 설화에 보면 알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알을 뭐 너무 불경하다 여겨서 어떻게 해요? 드라마랑은 좀 차이가 있죠. 막 갖다 버리라고 했더니 막 새들이 와서 보호해주고요. 뭐 말들, 막 그 돼지들도 막 보호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겠다 했더니 잠시 뒤에 알이 찌직 깨지더니 나 주몽? 이러면서 이제 태어납니다. 활만 쏘면 다 맞춰. 막 뒤로 쏘고 눈 감고 쏘고 하는데 다 맞춰요. 그래서 원래 주몽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온 것이다? 바로 아주 신궁, 활을 잘 쏘는 사람한테 붙여주었다라고 하고요. 자, 특히 이 워낙에 형제들이 좀 근데 약간 눈치가 없었나 봐. 막 이런 거야.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활을 잘 쏘니? 라고 막 형들이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저 관역판을 못 맞출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야, 너 어떻게 공부 잘해?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이 수업 잘 들었잖아. 근데 어떻게 저 문제를 틀려? 뭐 이런 애들 좀 있습니다. 눈치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가 이주에 내려오고요. 소선호와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린 그 나라를 뭐라고 하고요? 고구려라고 하고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졸본. 졸본 위치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그것이 잠시 뒤에 이제 국내선으로 가게 되는데 초기 고구려는 졸본에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국내성쯤에 이제 국내성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은요, 사실은 기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수왕보다 우리가 그 국사 교과서 뒤에 보면 왕의 재위 기간으로는 더 길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그래서 태조왕이 장수왕보다 왕을 더 했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은 많이 없고요. 보통 보면 이 당시에 그 기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업적을 태조왕이 했던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고구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왕이 돌아갔었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태조왕 때부터 계루부에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아, 그 불쌍한 옥저 정벌되었습니다. 이때가 태조왕 때가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2세기가 좀 이제 중엽 말게 되면서 고국천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국천왕 때는 부자상속이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형태가 되었었고요. 아, 요건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과거에 이제 막 임용고시 막 이런 데 나왔던 내용인데요. 부적적 오부의 성격을 행정적 오부로 바뀌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원래 중앙부처였었던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때 중앙부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막 이런 부서 있잖아요. 그 오부가 원래는 부족의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성격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족을 대표로 나와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왕 말 들어 안 들어요? 안 듣죠. 난 부족 대표로 온 거야. 왕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왕의 말빨이 잘 안 먹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는 국방부 네가 해. 외교부 네가 해. 즉 왕의 신하적 개념의 오부 성격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건 좀 어려운데요? 어려우시면 넘어가죠. 좋아. 이게 아마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고국천왕의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꿨다라고 문장 정도만 살짝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대법. 진대법이 뭐냐? 이 진대법의 목적은요, 당시에 재상이었었던 을파소라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봄의 곡식을 국가가 농민들한테 빌려주고요.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다시 되갚게 하는 것을 진대법이라고 해요. 목적은 농민들의 몰락 방지입니다. 농민들이 몰락하면 사실은 국가가 세금 거둘 대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다. 이 진대법은 진짜 중요해요.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농민 보호책들, 고려시대 때 흑창이라든가 의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돼요. 농민 보호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진대법. 누구? 고국천왕 때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3세기 때는 동천왕인데, 이 왕이 좀 약간 약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요 당시 중국은요, 3세기 아닙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우리 삼국지 좋아하시잖아요. 예, 위촉오 할 때 삼국지. 그 위에요. 조조가 세운 위에요. 그 위에 관구검이라는 사람이 공격해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천왕 피난도 가고 막 그렇게 돼요. 예, 되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동천왕이 참 왕이지만 좀 불쌍한 게 업적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았다가 끝이야. 예, 이렇게 이제 관구검의 공격을 받았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미천왕 4세기 가면서 미천왕이 나옵니다. 서안평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서안평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대충 있다라고 하면. 요강과 요강 혹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요강이 압록강이고요. 요강이 두만강이거든요. 이 압록강 서쪽에 있는 지역 일대를 서한평지대라고 합니다. 사실 요건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요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요 서한평지대 일대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군이었었던 낙낙이라든가 대방 같은 국가들을 축출했었다. 그런 거. 미천왕 요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고국원왕이에요. 불쌍한 친구야. 이 고국원왕은 예전에 혹시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근초고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역사 드라마 덕후거든요. 정말 많이 아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재밌게 봤었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앞으로 하는 강의에서 자주 그 썰들을 좀 풀어 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이 고국원왕이 이름이 사유예요.
이종원 씨가 그 역할을 맡았었고 당시에 가무성 씨가 근초고왕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둘이 평생의 라이벌이야. 누구랑 누구가? 근초고왕과 고국원왕. 고국원왕이 사유죠. 원래 이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이었고 백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근초고왕이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다가 어디한테 들어가냐면 평양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요 죽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한테 어떻게 죽냐가 되게 중요해요. 즉 왕은 적어도 왕급 내지는 대장군 선에서 죽어줘야 돼. 뭐 병사한테 죽는다? 최악의 죽음이야. 그런데 이때 고국원왕이 아주 원통하게 죽어요. 무슨 말이냐? 최악의 죽음을 맞아.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이게 바로 고국원왕이야. 근데 이 드라마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러니까 이 근초고왕의 부관이 와갖고 전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왕 사유가 우리 병사가 쏜 화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고 이제 기쁘게 전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근초고왕, 그러니까 평생의 라이벌 아닙니까?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심각해져요. 아, 그래? 또 한 명의 영웅이 적구만. 왕을 잃은 병사들이 장례를 후히 치를 수 있도록 앞으로 7일간 전쟁을 멈춘다. 시행하도록. 예! 저는 만약에 그 장면 보고 야 죽었어! 자 그럼 총공격!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이 옛날에는 그 전투도 좀 고루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근초고왕 그 전체 드라마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내용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중국 전연의 침입을 받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백제가 어디를 공격했냐면 평양성을 공격해 올 때 평양성을 수비하던 고국 원왕이 백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아주 원통한 죽음을 맞았다고. 그때가 누구야? 근초고왕 때. 우리가 다음 강 배울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이죠. 그 같이 있었던 왕이 고국 원왕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위기 상황이죠. 국가 최고 위기 상태예요. 저같이 흥분자라는 사람은요, 일로 와! 근초고! 이러면서 칼 들고 뛰어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큰일을 못했겠지. 근데 소수림왕은요, 그 체제를 안정시킵니다. 그래? 지금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일수록 기초가 중요하네. 기초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육이죠. 태학 설립. 교육. 그러니까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 위기일수록 기초를 탄탄히 닫는 게 궁극적으로는 성공하는 길이었던 거야. 그래서 또 하나 고등 종교에 있었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공인해버려요. 거기에다가 율령 반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하면 제일 유명한 왕이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이런 왕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터뜨리기 위해서 완전 대박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탄탄히 닦아놨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소수림 킹이라고. 이 세 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공인, 그 다음에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요 나머지 내용들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터전 위에 터뜨린 인물이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광개토 대왕 우리도 모르게 어깨가 좀 으쓱해지잖아요. 대박. 이게 다 우리 거였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광개토 대왕은요, 사실은 4세기 말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세기 초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날짜 카운트 쓰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우리 연호를 쓴 것이죠. 영락.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다가 무슨 영락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광개토 대왕이에요. 영토도 넓혀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 대왕 아닙니까? 어디까지 갔다? 만주 요동지방 일대. 그 다음에 한강 이북 지역이요. 그러니까 한강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한강 이북 지역 일대까지 다 차지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신라를 지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특징을 보자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고려백제 신라가 있잖아요. 잠시 뒤에 지도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조금 더 허리를 지도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당시 언제나 전성기는요.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갈 때였으니까 이 당시의 지도는 대략 이쯤 됐을 겁니다. 여기 위에가 고구려고요. 한강유역을 제대로 차지하고 있던 백제가 전성기였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야 있고 신라가 조금 이제 좀 약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그립시다. 네, 이렇게 있는데 누가 공격해 오냐면 왜가 그 경주 주변 일대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누구냐면 내물왕인데요. 내물왕이 광개토 대왕한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
지금 나 왜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왜구들이 쳐들어왔고 나 죽게 생겼어. 나 안 도와주면 니 곧 멸망할 것 같은데 나 멸망하면 너 만만치 않은 백제 혼자 상대해야 된다. 나 좀 도와주지?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광개토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인정을 했던 것 같아. 아 그래? 라고 해서 군사를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이쪽에 있는 왜군을 섬멸시켜버려요. 힘이 남아. 광개토 대왕은 또 힘이 좋잖아. 그래서 어떻게? 요 가야 지역 일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기가야 연맹이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게 됐는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누구다? 광개토 대왕이야. 즉 광개토 대왕의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중요할까요? 신라를 지원해줬다. 이거 너무 중요해.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야. 호우명 그릇은 호총에서 발견된 그릇인데요. 여기 보면 당시에 광개토 대왕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광개토 대왕이고 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장수킹. 장수킹이 왜 장수킹일까요? 장수킹이 왜 장수킹이야? 오래 살아서. 왕만 78년을 해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왕만. 당시의 평균 연령은요, 지금 사람들의 3분의 2가 채 안 됩니다. 평균 연령이 한 40대 중반밖에 안 돼요. 지금과는 달라요. 뭐 의료 시스템이 거의 없던 시스템이니까. 근데 왕만 78년을 해. 그럴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태미너가 워낙에 대박이야. 이 장수왕의 아들이 그 유명하죠? 누굽니까? 쪼다. 쪼다.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약간 바보, 자기 거 못 챙기는 바보. 아이, 저 쪼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사실 잘못 쓴 말이야.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저 쪼다. 아유. 에이, 바보야. 야, 이 쪼다야. 너 조금만 더 살았으면 너도 왕 했을 텐데 왕도 못하고. 왜 그냥 장수왕은 자기 손자한테 물려주거든요. 쪼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유, 바보 같은 놈. 이 쪼다 같은 놈. 이렇게 해서 이제 쪼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쪼다를 위한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쪼다의 잘못이 없어요. 쪼다는 평균 연령보다 훨씬 더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깝게도 태어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태미너 좋은 아빠가 자신의 아빠였을 뿐인 거야. 근데 조다가 막 노안으로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문 발차고 들어오더니 야, 전쟁터 나가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장난이 아닌 거지.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있고 막.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조다 잘못입니까, 이게? 태어났더니 아빠가 장수왕인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쨌든, 조다씨, 들어가시고요. 자, 어쨌든 장수왕은요, 자신의 아버지 광개토 대왕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광개토 대왕 능비를 만들죠. 뿐만 아니라 남하 정책을 펼쳐요. 이제는 더 이상 북쪽에 우리가 영향을 갖는 것보다 한반도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걸 남하 정책 내지는 남진 정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427년에 이거 연도를 외우지 마세요. 어쨌든 5세기 초에 천도를 하는데 한강을 차지했던 건 5세기 말이에요. 즉 한 50여 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한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 내지는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는 그 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세운 비석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초기에 세웠었던 광개토 대왕 능비는 자신의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면서 세웠던 비석이고요. 본인이 한강역을 차지하고 나서 지었던 것이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근데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충주가 왜 한강을 차지했던 증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두 개의 강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서 한강이죠. 여기가 제가 사는 양술이잖아요. 전 양술 좀 옆에 덕소에 사는데 여기가 두물머리, 양술이 아닙니까? 두 길이 합쳐져서 양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남한강의 그 거의 시작쯤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충주예요. 충주가 지금은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많이 쇠락해서 그렇지 한때는 이 내륙에 걷어졌던 세금이 전부 다 충주로 모였어요. 거의 다. 그래서 내륙에서 거의 제일 큰 도시가 충주였었습니다. 충청도가 왜 충청도인지 아시죠? 청주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충청도예요. 그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때 어쨌든 이 충주가 너무나 큰 도시였었다고. 즉 남한강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충주였었다. 즉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누구다? 장수왕 때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은근 많이 나오지. 중국의 남조와 북조와 각각 교류해요. 특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백제 같은 경우는 주로 남조와의 교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있는 중국을 잠시만요.
예, 북쪽에 있는 중국을 북쪽의 여러 왕조의 줄임말입니다.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 여러 왕조, 뭐 송제, 양, 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요. 남쪽의 여러 왕조들을 합쳐서 우리는 남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시대를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3에서 6세기까지 시대를.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외울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백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때 남조랑 많이 친했어요. 남조랑 많이 친했어요. 근데 누구야 여기는? 고구려 아니야. 고구려 힘이 있잖아요. 야, 난 너랑도 교류, 오케이? 너랑도 교류. 싫으면 말든가. 나 고구려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입장에서 고구려가 또 워낙 힘이 있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각각 교류를 했었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조, 이들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남조와 북조와 각각 교류했었다. 그만큼 누구의 힘이 강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고구려의 이 독자적인 외교적 힘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균형 외교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고구려의 영토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때만 어깨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우리 좀 기분이 좋아져. 고구려 얘기하면. 좋아. 요거 다 요동반도 당연히 우리 거고요. 요거 딱 몇 세기입니까? 5세기. 누구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전성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 충주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 위쪽에는 광개토 대왕능비. 요거 다 누가 세웠다? 장수왕이 세웠다. 광개토 대왕능비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장수왕이 세웠어요.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보시면 충주 고구려비,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거 하나만 더 갈게요. 요 것이 세워지고 5세기에서 제 그 강의 필기 노트에는 5세기까지만 나와 있고 6세기는 없을 텐데 6세기 하나만 적어 놓으실래요? 6세기. 그 시기적으로 잡아주시고 온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 설화 있죠? 근데 온달은 사실은 고구려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달 장군이 뭐 실제로 많이 활약했던 시대가 6세기다. 그 정도 하나만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7세기로 갑니다. 7세기까지 고구려는요, 대박이었어요. 특히 누구? 수나라. 수나라는 중국 전역을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거든요. 수가 고구려를 침공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침공해 오는데 특히 이때 수나라 양제 같은 경우는 몇만을 데리고 왔대요? 113만 대군. 대박 아니야? 113만. 이게 뭔가 중국 삼국지 같은 건 읽어도 뭐 100만 넘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어쨌든 113만을 데리고 막 왔고 해도 우리가 다 막아내죠. 가장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살수대첩입니다. 612년에 살수에서 우리한테 누가 있었습니까? 지문덕, 을지문덕 장군께서 막아내시는 아주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이후에도 이제 몇 차례 왔는데 결과적으로 수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해요. 왜? 무리한 고구려의 원정, 그 다음에 대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등장했던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다시는 수나라 너네 쳐들어오지 마라 라고 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있는데 선생님 근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천리장성 축조가 당나라 침략 대비라던데요? 왜 그러냐? 이걸 쌓고 있는데 수나라가 멸망한 거야. 근데 안 쌓을 수는 없잖아. 또 중국 애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리장서의 축조의 목적이 수 다음에 등장했던 당나라 침입 대비로 바뀌어버려요. 어쨌든 수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이 천리장성을 축조했었고요. 자, 하나 더 가면 천리장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국사에서 2번이 나옵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여기 요동반도 일대에 쌓았던 천리장성이고요. 그 이후에 고려가 쌓았던 천리장성은 이렇게 쌓았던 천리장성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에서 천리장성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천리장성입니다.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천리장성 축조 과정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은요, 기본적으로 좀 금수저 집안이에요. 아버지부터도 이 망리지란가 뭐냐면 지금의 총리, 좀 수상, 재상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연개소문은 실제로 자신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도 갈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망리지 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난 앞에 대 붙이는 게 어때? 그래서 대망리지예요. 대망리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또 중국이 어쨌든 참 이놈들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또 들어와. 당나라가 고구려 또 쳐들어와요. 이때 누굽니까? 안시성에서 누가? 조인성 씨가 막아내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안시성 전투. 뭐 사실은 당시에 이 영화상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조인성은 뭘 해도 멋있어. 참. 예. 어쨌든 양만춘 장군으로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보면 또 몇몇 역사학자들은 사실 이 안지성 전투 자체에서 양만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쪽에서 이 안시성 전투는 양만춘 장군이 막아낸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계시죠. 어쨌든 여기서까지 막아내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전까지도 신라가요. 야, 우리 지금 한반도 안에 있는데 너네랑 좀 연합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데 당나라 어디서 듣보가 야, 안 꺼지냐? 우리가 고구려 니네 힘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독자적으로도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낄 수 있어 라고 하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져버리잖아, 당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되겠네. 잠깐만, 야, 춘추 다시 오라고 그래. 김춘추 다시 오라고 그래. 김춘추가 와요. 딱 이때 타이밍이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협상을 하던가 필요할 때 어느 타이밍에 가냐. 그러니까 어떠한 화술이라든가 어떠한 조건을 내서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타이밍이다. 마찬가지죠. 이때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랑 싸웠는데 당나라가 고구려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도 뭔가 한반도 안에서의 세력과 연합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당연합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건 김춘추의 외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나당연합이 세워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의 멸망. 물론 요 중간에는 그 전에 660년에 백제가 멸망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백제 파트 가면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8년 뒤에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사실 고구려 멸망은요, 나당연합에 무너졌다기보단 내부적으로 무너져요. 연개소문이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개소문 아들들끼리도 싸우고요. 또 연개소문의 연정토라고 연개소문의 동생과도 또 싸워요. 그래서 연정토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싸움하다가 안 되니까 신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아들 중에 장남인 연남생 같은 경우는 당나라로 투항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부적으로 무너졌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최강자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했다는 건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멸망했지만 그것을 더 막아내는 또 부흥운동. 야, 우리 고구려야. 한번 살려보자. 우리 고구려야. 라고 하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고연무, 건모잠. 이름 세자에 전부 다 미음이 들어가. 너무 특이하잖아요. 건모잠, 그 다음에 안승. 이런 인물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치기도 했었다. 여기 지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고연무, 건모잠, 안승. 여기가 뭐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백제도 부흥운동이 있거든요.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왕자풍 이런 인물들은 백제의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부흥운동이 있었으나 이 부흥운동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아쉬움에 끝나게 되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고구려는 요 정도 문제 이상으로 안 나옵니다. 제가 했던 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니까요. 저 믿으시고 여기 잘 복습해 주시면서 여기 안에 있는 걸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서 여러분 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문제 풀면서 과연 완쌤이 진짜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잘 풀릴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56회 심화 문제 갖고 와봤습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봤더니 자, 체제 정비라는 주제로요. 백제에서는 고유왕이 있었고 신라엔 버풍왕이 있었대요. 그러면 고구려의 가왕이랍니다. 어떤 왕일까요? 불교 수용. 전진의 사신파견. 불교 수용 누구예요? 소수림 킹. 그쵸? 자,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누구죠? 장수킹. 장수왕. 태학을 설립하여 인제를 양성하였다. 소수림이죠. 정답 2번. 3번.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시켰다.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선제인데 요거 누구? 미천왕.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여러분 요 선지는요, 제가 볼 땐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어려웠던 선지입니다. 아마 이거 책 여러 번 찾아보셔도 개인적으로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요게 장수왕이 썼던 연어가 연가예요. 장수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웬만한 교과서나 이런 데 거의 안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입니다. 이거 상당히 깊게 들어갔던 선지입니다. 문제 푸는 데는 이상은 없었어요. 어쨌든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요건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소수림왕에 대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거 봅시다. 51회 심화 문제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건모잠이
국가 건모자미 미음이 3개가 있네요. 예,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순, 뭐 안승이라고 하겠죠. 자, 그들이 나왔었다. 자, 그들이 나왔던 거 고구려가 멸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평양성이 함락되었었다. 668년. 예, 평양성 함락이라는 게 고구려 멸망이니까. 그리고 매소성 전투로 인해서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에서 이기면서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뭐 찾아가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하셔서요. 여러분들은 고구려를 우리 다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과 조금 더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심화적으로 더 들어가면서 해드릴 백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